주식 농부인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GS건설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 분석 자료는 동영상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GS건설 주가 한번 상승했다 조금 조정 보였다가 다시 상승했다 좀 조정 보였다가 현재 다시 또 고점을 한번 또 트라이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나왔던 이슈입니다. 7월 15일에 나왔던 이슈인데요. 되살아나는 부동산 시장, 건설업종 주가 반짝 상승이란 제목이네요. 금리 인하 기대와 함께 부동산 시장에 살아날 조짐을 보이자 국내 건설업종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HDC 현대산업개발은 2,742억 원 규모의 서울 장안동의 현대아파트 재건축 정비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이 됐다. 동사 GS건설은 상반기 약 8,500세대의 주택을 공급하며 연간 목표의 40% 이상을 달성한 상태이다. 지난해 분양한 공급주택 중 절반 이상에서 청약 경쟁률이 10대 1을 넘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실적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원가율 개선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부터 타사보다 실적 개선 속도가 빠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우건설은 올 상반기 6,900세대의 주택 공급을 이뤄내면서 연간 목표 19,584세대의 35% 수준을 달성했다. 올 하반기 해외 수주 실적도 기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달 예정되어 있는 체코 원자력 발전 우선 협상 선정과 투르크메니스탄의 요소 암모니아 비료 플랜트 수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근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이 전반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국내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살아나는 부동산 시장. 현재 같은 경우는 서울, 특히 강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부동산 경기가 좀 살아나고 있다 보시면 됐습니다. 강남 중심으로 상승했다가 그게 이제 나중에 확산이 되겠죠. 강북으로 되고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되고 전국으로 확산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금리 인하,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하고 미국의 금리 격차는 2%포인트 차입니다. 제가 이제 주변 지인들한테 이렇게 보통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사거리에 있는 국민은행, 신한은행과 골목에 있는 저축은행, 새마을금고가 있습니다. 자, 어디에 이자율이 더 높은가요? 당연히 새마을금고, 그리고 신협, 축협, 이런 신협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더 제3금융권에서 아무래도 이자율이 높을 수밖에 없죠. 왜 그렇죠? 아무래도 안정성이 좀 차이가 있죠. 자, 국민은행, 신한은행 같은 게 어떻습니까? 튼튼한 회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자율을 적게 줘도 됩니다. 왜냐하면 안정적이기 때문에. 하지만은 상대적으로 덜 안정적인 제3금융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자율을 많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거 이제 좀 깃대서 말씀드리면 그런 보통 얘기하죠. 자, 이제 선진국과 신흥국을 보통 비교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신흥국 같은 경우는 위험자산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미국 같은 게 어떻습니까?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되겠죠. 대한민국은 현재 MSCI 기준으로 신흥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죠? 자, 아까 그걸 빗대 보시면 됐습니다.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그 골목에 있는 신협 이런데 새마을금고보다 이자율을 더 적게 준다는 거죠. 왜?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달러화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보다 이자율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물론 미국이 금리 인하하게 되면은 미국이 금리를 한 두 번, 한 50bp 인하하면 우리나라 한 25bp 인하.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아무튼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지금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물론 그 차이가 어느 정도 금리 인하할 것이냐, 그거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에 대한 사람들이 조금 심리가 조금씩 좀 살아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 이건 국내 관련된 내용이고, 이제 해외 쪽은 어떻습니까? 해외 쪽에는 계속 말씀드리면 이제 중동 쪽에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관련된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회사가 어땠습니까? GS건설, 현대건설, 삼성물산, 그리고 어디 있습니까? DLENC 같은데,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그쪽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내용이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현재 어떻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의 대선과 좀 맞물리면서 좀 빨리 끝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게 예를 들면은
다음에 민주당이 다시 계속 연장이 될 건지 아니면 공화당이 새로 잡을 건지 그것에 따라 그것과 무관하게 빨리 조기에 종영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당히 치열하게 지금 격전을 벌이고 있는 상태인데 점점 그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것에 따라서 주가가 국내 건설주도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가의 저항대와 지지대 말씀을 하겠습니다. 자, GS건설 오늘 종가 3.01% 상승하면서 19,170원에 마감했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동사 오늘 19,170원인데 1차 장대 2만원, 2차 장대 21,000원권에 되겠습니다. 현재 관에서 21,000원부터는 투자자의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관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19,000원, 19,170원인데 좀 짧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게 되면 18,000원과 17,000원, 15,500원권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급 동향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한 달 동안 18만 7천 주를 샀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사다가 최근에 조금 팔면서 현재는 트레이딩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기관 한 달 동안 79만 3천 주를 사긴 했지만 최근에는 순 매도하고 있습니다. 금투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보험도 트레이딩, 투신도 트레이딩, 사모펀드도 트레이딩, 연기금도 트레이딩, 사모펀드 최근에 순 매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기관이 핸들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투, 보험, 투신, 연기금이 현재 샀다 팔았다 트레이드하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에서 순 매수로 전환되는지 A 주시하시고요. 사모펀드는 최근에 계속 팔고 있는 기조인데 순 매도에서 트레이드로 전환되는지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동사는 기관이 핸들링하고 있습니다. 동사 신용비율 같은 경우는 0.8%대 이 정도면 양호합니다. 3%대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동사 시가총액이 1조 6천억 원대입니다. 코스피 1위부터 100위까지는 시장에서 대형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100위가 대략적으로 3조 7천억 원대이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이더라도 3조 7천억 원 이상이다 라고 보면 당연히 대형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는 1조 6천억 원대이기 때문에 코스피 100위권 밖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중소형주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대형주하고 중소형주를 구분하느냐? 여기 책임 경영 확인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사의 최대주주는 허창수 회장이 23.6%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 경영 확인 차원에서 중소형주는 최대주주 지분율이 30% 이상이 돼야만이 책임 경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는 허창수 회장이 23.6% 지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책임 경영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 국민연금에서 9.5%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GS건설이 당시에 인천에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은, 자, GS건설은 지주사 GS에 지분이 들어가 있지 않다 하고 하면서, 자, 허창수 회장의 개인적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GS 그룹으로 편입되어 있긴 하지만은 현재 동사는 GS의 지분이 현재 들어가 있지 않다. 허창수 회장이 본인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책임 경영 확인 차원에서는 최대 지분율이 30% 이상이 돼야 되는데 동사는 23% 지분율이기 때문에 다소 약하다, 최대 지분율이 조금 약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에 13조 4천억 원대에서 올해 12조 9천억 원 조금 감소했다가 내년 13조 원은 다시 조금 회복이 된다 보시면 됐습니다. 영업이익은 작년에 3,800억 원대 적자에서 올해 3,600억 원대 흑자 전환, 내년도에 5,200억 원대까지 가면서 전반적으로 내년도에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기 순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분기부터 영업이익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작년 2분기 영업이익 4,100억 원대 적자, 자, 3분기는 600억 원대 흑자, 4분기 다시 1,900억 원대 적자, 올해 1분기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700억 원 영업이익이 나왔고요. 자, 2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4,100억 원대 적자에서 올해 934억 흑자 전환됐고요. 3분기 같은 경우도 작년에 602억 원에서 올해 906억 원, 4분기도 작년에 1,932억 적자에서 올해 1,053억 흑자 전환, 1분기 같은 경우도 작년에 700억 영업이익에서 올해 내년도 1분기 716원 예상되면서 전반적으로 상당히 매 분기별로 실적이 잘 나올 거 예상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작년에 실적이 안 나온 것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인천 지하주차장
사고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수주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조금씩 안 좋게 나왔고 실적도 전반적으로 안 좋게 나왔다는 점 투자 참고하시고, 올해부터 전반적으로 실적이 다시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채비율은 260%대, 유보율은 900%대이기 때문에 재무제로 튼튼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건설사 어떻습니까? 건물을 짓기 전에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는 거죠. 빌린 상태에서 은행에 이제 건물 짓고 나중에 분양받아가지고 돈을 회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부채비율이 다소 높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하면 어떻습니까? 대출금리도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런 부채비율 높은 종목과 높은 업종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상당히 호재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꼭 왜냐하면 돈이 주식 투자 입장에서 보는 것뿐만 아니라 회사 입장에서도 부채비율 높은 기업들은 당연히 이자율이 낮아지면 당연히 호재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동사 부채비율, 동사 영업이익률은 내년도 실적 기준으로 4.0%가 예상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일반 제조 평균보다 조금 약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의 내년도 예상 EPS는 3,694원, BPS는 56,408원입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는 단순 참관하고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상 EPS 기준 PER을 책정한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 3,700원 기준 현재 밸류에이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3,700원. 자, 339, 368, PER 6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동사 주가 적정 밸류에이션 PER 8배에서 12배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 위치는 저평가 구간을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적정 주가 수준은 얼마냐? 우리 주식 농부님께서 직접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3,694원 곱하기 8배에서 12배 구간이 적정 주가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저평가 구간한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실적이 나오는지 보시도록 할게요. 동사는 이제 건축 주택 부문에서 76% 매출액이 나오고 있고요. 신사업 부문에서 10.5%, 인프라 쪽에서 8.2%, 플랜트 쪽에서 2%, 나머지 기타 현재 매출액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마지막 12전했던 게 2021년도네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2024년도니까 매물은 소화됐다 보시면 되겠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무적으로 튼튼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증자 가능성은 열려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사 및 연결대상 회사로는 자, 에너지, 머티리얼즈 관련된 회사 전반적으로 내려서 볼게요. 상당히 많습니다. 자회사가. 자, 부동산과 건설 그리고 지주사 관련된 자회사로 보시면 됐습니다. 쭉쭉쭉 내려보면 마찬가지죠. 건설, 부동산 다 관련된 자회사로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많죠. 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S건설 오늘 종가 19,170원에 먹었습니다. 수급전은 기관이 핸들하는데 현재 순매도 중입니다. 현재 기관이 순매도에서 트레이딩 또는 순매수로 전환되면은 주식은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위치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기관의 평균 매수 단가는 2만원대, 평균 매도 단가는 19,000원대입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작년 대비 올해 BPS가 4.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모멘텀으로는 되살아나는 부동산 시장이다 관련돼 가지고 원가율 개선과 실적 개선 속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관련된 모멘텀을 예의주시하시기 바랍니다. 네옴시티라든지 전쟁이 일어난 곳에 대한 재건에 대한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위치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추세를 보시겠습니다. 차트 추세는 49.7이기 때문에 과열권 70까지는 충분히 여력이 있겠습니다. 수급 추세는 30.1이기 때문에 과열권 80까지는 충분히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 지표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목표 주가 1차는 21,000원이고 21,000원부터는 투자자의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5일선 종가상 이탈 시 절반 정리, 그 다음날 시가에 회복하지 못한다 하면 나머지도 차익실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손절 라인 되어 있지만 여긴 재매수 위치입니다. 1차 재매수 위치는 18,000원, 2차 재매수 위치는 17,0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GS건설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